혹시 지금 가짜 올리브유를 그냥 드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이 좋다고 매일 한 숟갈씩 먹은 올리브유의 진실 알고 드세요. 매일 아침 주방에 조용한 한 모퉁이. 당신은 초록빛 병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떠올립니다. 이게 내 건강을 지켜줄 거야 맞습니다. 그건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지키려는 아름다운 의지, 표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좋은 마음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들진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전문의 박민호입니다. 저는 평생 환자분들에게 같은 말을 드려왔습니다. 기적은 병원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엌에서도 일어납니다. 올리브유는 그 기적의 씨앗 중 하나입니다. 단, 사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잘못 쓰면 혈관을 피로하게 하지만 제대로 쓰면 약보다 더 강력한 회복의 힘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외래 진료 중 67세의 박명숙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박 교수님, 요즘 몸이 참 가벼워요. 무릎도 덜 아프고요. 이전엔 늘 피곤하다고 하셨던 분이었죠. 비결을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알려준 대로 바꿨어요. 올리브유를 볶음용으로 안 쓰고 식사 중에만 한 스푼씩 넣었거든요. 단 한 달 만에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무릎 부종도 줄었습니다. 저는 그날 환자분의 건강 기록보다 그 미소에서 더 큰 변화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순한 사실을 모릅니다. 텔레비전과 광고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올리브유는 무조건 좋다 하지만 의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는 건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입니다. 올리브유의 첫 번째 얼굴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건강의 친구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얼굴은 빛과 열에 노출돼 산화된 피로한 기름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단 세 가지 작은 습관뿐입니다. 첫째, 뜨겁게 조리하지 말 것. 둘째,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한 달 내로 사용. 셋째, 공복에 원샷은 금지. 실제 의학 데이터로 입증된 결과입니다. 하루 한 스푼의 올리브유가 혈관의 시간을 되돌린다는 사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를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올리브유를 기름이 아닌 생명 에너지로 다시 바라보자고 제안드립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그 한 병은 혈관을 지키는 약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올리브유를 무심히 쓰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요리 재료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보호하는 가장 손쉬운 처방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잘못된 건강 정보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올리브유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기름이라고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그 올리브유 정말 진짜입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시장에 유통되는 올리브유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가짜 혹은 정제된 혼합유입니다. 색은 예쁘고 향은 고급스럽게 포장돼 있지만 그 속엔 폴리페놀도 올레산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설탕물을 녹차병에 넣고 건강 녹차라 부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탈리아 식품연구소의 조사 결과 시중 엑스트라 버진이라 표시된 제품 중 약 60%가 실제로는 정제유나 다른 식물성유를 섞은 제품이었습니다. 스페인 농업청 역시 같은 경고를 냈죠. 진짜 올리브유는 맛보다 관리가 어렵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생산량이 적고 보관이 까다로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향만 비슷하게 만들고 정제 과정을 거쳐 유효 성분을 거의 제거한 가짜 건강유를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혈관에 좋은 올리브유라 믿고 매일 먹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사용법입니다. 진짜 올리브유를 사도 잘못 쓰면 결국 가짜처럼 변해버립니다. 특히 고온 조리가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 연구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18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폴리페놀, 비타민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단 5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영양학회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장수, 비결은 조리법이 아니라 생 올리브유 섭취에 있다. 즉, 여러분이 볶음이나 튀김에 쓰는 순간 좋은 지방은 사라지고
혈관을 지키던 성분들이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조용히, 차갑게, 짧게 이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조용히 팬 위에 붓지 말고 불을 끈 후 음식 위에 살짝 뿌리기. 차갑게 샐러드, 밥, 미지근한 죽이나 국물 위에 올리기. 짧게 한 숟갈 이하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 이렇게만 해도 올리브유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 두 가지는 혈관의 노폐물을 녹이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써도 가짜 올리브유를 쓰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구별법 5가지. 일색, 맑고 투명한 노란빛이 아닌 약간 진하고 탁한 금빛 또는 녹색 빛깔. 빛을 비출수록 자연스러운 불투명함이 보입니다. 냄새, 풀향기 혹은 잘 익은 과일 향이 납니다. 정제유는 냄새가 거의 없거나 인공적 향이 납니다. 3. 맛. 처음엔 부드럽지만 목 끝에 살짝 쓴맛과 매운맛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건 폴리페놀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4. 가격. 너무 싸면 의심하세요. 1리터 기준 2만원 이하라면 정제유 혹은 혼합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생산지. 라벨에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지중해권의 명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입산 블렌드라고만 쓰여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올리브유를 사서 제대로 써야겠네요. 맞습니다. 그 한 병이 바로 당신의 혈관을 살리는 가장 쉬운 약입니다. 조금 더 비싸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병으로 당신의 심장은 훨씬 오래, 훨씬 편안하게 뛰게 될 테니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식습관의 변화가 몸의 시간표를 다시 쓰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올리브유를 단순한 요리, 재료가 아니라 내 혈관을 위한 매일의 처방전이라 생각해보세요. 그 한 숟갈이 당신의 10년 후를 바꿉니다. 우리는 이제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고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차이가 생깁니다. 그 한 숟갈을 무엇과 함께 먹느냐, 그 조합에 따라 올리브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몸을 되살리는 처방전이 됩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올리브유를 어떻게 드시나요? 대부분은 대답이 비슷합니다. 그냥 밥 먹고 한 숟갈씩 마셔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방식으로는 올리브유의 진짜 힘을 30%도 쓰지 못합니다. 올리브유는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더 강해지는 기름입니다. 올리브유 토마토, 심장을 지키는 붉은 조합. 이건 의학계에서도 가장 널리 인정된 혈관 보호 레시피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빛은 라이코펜, 올리브유의 핵심은 올레산과 폴리페놀입니다. 라이코펜은 기름 없이는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즉, 토마토만 먹으면 버려지는 영양소가 올리브유 한 스푼으로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스페인 국립심혈관 연구소 이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토마토 올리브유 샐러드를 섭취한 그룹은 한 달 만에 혈관 탄력 지수가 평균 12% 상승했습니다. 이 올리브유 마늘, 염증을 다스리는 황금궁합 마늘은 강력한 항균항염 성분인 알리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열과 공기에 쉽게 사라지죠. 올리브유는 그 알리신을 감싸 보호해줍니다. 즉, 마늘과 올리브유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완벽한 짝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관절염, 류머티즘, 혈압 관리에 탁월합니다. 마늘이 혈관을 열어주고 올리브유가 그 통로를 부드럽게 유지시킵니다. 저는 이런 간단한 레시피를 추천합니다. 다진 마늘 한 스푼, 올리브유 한 스푼, 밥이나 구운 채소 위에 올려보세요. 기름 맛이 아니라 순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엔 무릎이 덜 붓고 손가락이 덜 뻣뻣해졌다고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올리브유 견과류, 뇌를 깨우는 조합.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뇌세포의 연결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그 속도를 올려주는 게 바로 이 조합입니다.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가 올리브유 속 올레산과 만나면 뇌세포막이 탄력있게 유지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에서는 매일 올리브유 한 스푼과 견과류 한 줌을 섭취한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4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아침보다는 오후, 간식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많은 뇌가 그 지방산을 가장 잘 활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호두, 아몬드, 올리브유 한 스푼. 이건 뇌에게 주는 오후의 비타민입니다. 피해야 할 조합. 좋은 기름도
잘못 섞이면 독이 됩니다. 첫째, 뜨거운 팬 위에 올리브유. 앞서 언급했듯 고온에서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볶음, 튀김보다는 불을 끈 뒤에 뿌려야 합니다. 따뜻함은 괜찮지만 열기는 금물.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둘째, 과다 섭취입니다. 기름은 아무리 좋아도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한두 스푼, 그 이상은 간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당뇨나 비만이 있는 분이라면 적게 자주가 정답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하셨죠. 선생님, 약을 줄인 게 아니라 기름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새로워졌어요. 올리브유는 건강의 이름으로 포장된 유행이 아닙니다. 몸의 회복력에 불을 붙이는 가장 단순한 열쇠입니다. 그 한 숟갈이 오늘의 피로를 풀고 내일의 심장을 지켜줍니다. 앞선 시간까지 우리는 올리브유의 진짜 얼굴과 그 힘을 끌어내는 음식 조합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같은 올리브유라도 언제 섭취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최대 4배까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시간의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즉, 음식이 몸속에서 작용하는 리듬은 시계처럼 하루의 시간대와 호르몬 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30년간의 내분비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보면 하루 중 아침 공복 상태에서 올리브유를 섭취했을 때 혈관 혈압 염증 수치가 가장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서는 올리브유를 아침 식사 30분 전에 한 스푼 섭취한 그룹이 하루 중 혈당 변동 폭이 40% 낮았고 혈관 내 염증 단백질 수치도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즉, 올리브유는 아침에 먹을 때 혈관 청소기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지만 과학적입니다. 아침의 몸은 정비 모드입니다. 밤새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과 활성산소가 혈류 속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때 올리브유의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들어오면 혈관 벽이 노폐물을 녹여내고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주게 됩니다. 즉, 아침의 한 숟갈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혈관 세척인 겁니다. 반면 저녁 늦은 시간에 올리브유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밤에는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몸이 에너지를 쓰는 대신 저장하려는 상태로 전환되죠. 이때 기름을 섭취하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관에 쌓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2023년 논문에서는 저녁 9시 이후 지방 섭취가 간내 지방 축적 위험을 3배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즉, 같은 올리브유라도 밤에 먹으면 혈관약이 아니라 지방간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식사 직후 과다 섭취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식후엔 이미 지방 분해 효소가 한계까지 작동 중인데 그 위에 기름을 더하면 소화기관이 피로해지고 췌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건 마치 이미 뜨거운 엔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직후보다는 식전 혹은 식사 중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 한 환자 이야기를 드릴게요. 68세 남성, 평생 고혈압 약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두통이 심하고 혈압이 출렁거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을 바꾸기보다 시간을 바꿔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올리브유 한 스푼, 그 뒤에 미지근한 물 한 잔만 드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3주 후 재진 씨 혈압이 20 이상 떨어졌고 혈관 탄력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약을 늘린 것도 운동을 새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올리브유를 먹는 시간을 바꾼 것뿐이었죠. 이 변화의 이유를 생리학적으로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공복에 섭취한 올리브유는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내려가 소장 육모에서 바로 흡수됩니다. 이때 지용성 비타민 A, D, K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샐러드나 채소,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등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 작용을 합니다.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 시금치의 루테인, 브로콜리의 베타카로틴이 올리브유와 만나 눈, 피부, 혈관, 뇌 모두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복에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속이 예민한 분이라면 따뜻한 물 한 잔 후에 섭취하거나 바나나, 토마토 삶은 채소 한 조각과 함께 드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음식의 종류보다 먹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올리브유는 그 사실을 가장 잘 증명하는 식품입니다. 아침에 한 숟갈은 혈관 청소기가 되고 점심에 한 숟갈은 피로 회복제가 되며 밤에 한 숟갈은 지방 창고 열쇠가 됩니다. 당신이 어느 시간대에 올리브유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한 스푼은 약이 되기도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어나서 물 한 잔, 그리고 올리브유 한 스푼, 그 뒤에 따뜻한 샐러드 한 접시 3일이면 몸이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4개의 장에서 우리는 올리브유의 숨겨진 두 얼굴, 그 진짜 효능, 올바른 섭취법, 그리고 시간이 과학까지 배워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나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같은 올리브유라도 질환에 따라, 몸의 상태에 따라 가장 어울리는 품종과 섭취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심혈관 질환, 스페인산 피쿠알.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께는 피쿠알 품종이 가장 적합합니다. 스페인 남부 하엔 지방에서 자라는 피쿠알은 올리브유 중에서도 올레산 함량이 가장 높고 산화에 강한 폴리페놀 농도가 뛰어납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 내벽을 청소하고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페인 국립심혈관 연구소에 따르면 피쿠알 올리브유를 하루 15ml씩 3개월 섭취한 그룹의 혈관 탄력도가 20% 향상되었다고 보고됐습니다. 맛은 약간 매콤하고 쌉싸름합니다. 이 매운 끝맛이 바로 활성 폴리페놀이 살아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관절염 류머티즘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관절염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품종은 그리스크레타 지역의 코로네이키입니다. 이 품종은 다른 올리브보다 항염 성분인 하이드록시티로솔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관절 주변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통증 유발, 단백질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그리스 아테네 대학의 임상시험에서 류머티즘 환자에게 코로네이키 올리브유를 8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무릎 통증 지수가 평균 35% 감소했습니다. 맛은 은은하게 달고 부드러워 마늘, 브로콜리, 감자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3. 당뇨병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프란토이오가 권장됩니다. 이 품종은 올리브유 중에서도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성분이 풍부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시킵니다. 이탈리아 피사 의대의 연구에서는 프란토이오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 그룹이 19 혈당 상승 폭이 평균 27% 감소했고 HbA1c 수치도 안정화되었습니다. 맛은 향긋한 풀향과 약한 쓴맛이 나며 토마토나 시금치 같은 채소류와 궁합이 좋습니다. 섭취 전 주의해야 할 분들. 모든 음식이 그렇듯 올리브유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1. 담석증 쓸개 결석. 올리브유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담석이 있는 분은 통증이나 담낭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췌장염 병력자. 기름은 췌장 효소를 자극합니다. 회복기 환자나 과거 췌장염이 있었다면 공복 섭취는 피하고 반드시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3. 혈액 응고장애 항응고제 복용자.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할 수 있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 3가지에 해당하신다면 의사의 맞춤형 허락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름도 몸의 상태가 다르면 처방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유 보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올리브유도 관리가 나쁘면 효능이 사라집니다. 특히 폴리페놀은 빈 10공기에 약한 천연 물질입니다. 그래서 3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 햇빛 차단. 투명 병보다는 불투명한 병, 어두운 찬장 보관하기. 두 번째, 온도 관리. 실온 15에서 20도 또는 냉장 보관하기. 마지막, 공기 차단. 사용할 때마다 뚜껑을 바로 닫기.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 사용이 가장 좋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산화가 시작되고 좋은 지방이 염증을 유발하는 지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5개의 장을 거치며 배웠습니다. 올리브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시간을 되돌리는 가장 단순한 의학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중요한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어떤 품종을 고르고 언제 어떻게 먹느냐는 당신의 건강 곡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하루 한 스푼의 꾸준함에서 시작된다. 그 한 스푼이 내일의 혈관을 열고 당신의 심장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내일을 열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건강 내용을 전하는 영상을 보시고 싶다면 위에 카드를 클릭해주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